2026년 말띠 운세. 움직일수록 길이 열리지만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말띠 여러분, 요즘 이런 생각이 자주 들지 않으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아무 방향으로나 뛰어도 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느낌 말입니다. 마음은 자꾸 움직이라고 재촉하는데, 현실은 한 번 더 생각하라고 붙잡는 상황. 지금 말띠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기운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불안하고,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집중이 안 되고, 누워서 쉬라고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경험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것은 말띠의 본능입니다. 말띠는 태어날 때부터 움직임 속에서 에너지를 얻는 띠이기 때문입니다. 정지해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피곤하고, 움직여야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말띠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시점에서 어디로 움직여야 할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움직이면 됐습니다. 일단 부딪혀보고 안 되면 다른 길을 찾으면 됐습니다. 체력도 있었고 시간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뛰었다가는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수 있고 회복하는데도 예전보다 훨씬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움직이고 싶은데도 주저하게 되고 기회가 보여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말띠는 원래 멈춰있는 띠가 아닙니다. 움직이면서 길을 만들고 뛰면서 기회를 잡는 성향을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남들보다 먼저 움직여서 기회를 잡아온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에 도전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거나 직업을 바꿨거나 새로운 분야에 뛰어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게 될까?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할 때도 말띠는 해보고 생각하자 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움직인 결과 성공한 경험도 많고 실패한 경험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띠는 그 과정에서 후회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설령 실패했더라도 그래도 해봤으니까 좋았다. 안 했으면 평생 궁금했을 거야 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말띠의 강점입니다.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은 어땠습니까? 움직여도 성과가 바로 나오지 않고 열심히 뛰었는데 제자리 걸음 같은 느낌, 오히려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더 편해 보이는 시기였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말띠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피곤해지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고 시간을 투자한 만큼 보상이 돌아오지 않으며 에너지를 쏟은 만큼 인정받지 못하는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띠분들은 이런 생각까지 하셨을 겁니다. 이제는 나도 좀 쉬어야 하나, 움직이는 것만이 답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는 나이도 있고 조용히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주변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좀 쉬세요. 나이 생각해서 무리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하면서 말띠를 진정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띠는 그렇게 살 수 없는 띠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더 빨리 늙고 더 우울해지고 더 무기력해집니다. 말띠에게 움직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다만 예전처럼 무작정 뛰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보고 뛰어야 한다는 것이 달라진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띠분들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다시 달려야 하나 아니면 잠시 속도를 줄여야 하나?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하나 아니면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나? 사람들을 더 만나야 하나 아니면 관계를 정리해야 하나?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2026년 말띠 운세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2026년은 말띠에게 분명히 움직일 수 있는 해입니다. 기회가 오고 제안이 들어오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다만 방향과 속도를 잘 조절하지 않으면 기회가 피로로 바뀔 수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움직이되 똑똑하게 움직여야 하는 해입니다. 예전처럼 일단 뛰고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뛸지 정하고 나서 뛰어야 합니다. 말띠가 살아온 방식. 말띠는 인생을 정체 없이 살아온 띠입니다. 한자리에 오래 머무르기보다는 환경을 바꾸고 역할을 바꾸고
새로운 길을 찾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말띠분들 인생을 보면 직업 변화가 많거나 거주지를 옮긴 경험이 있거나 인생의 전환점이 비교적 자주 찾아옵니다. 이것은 말띠가 불안정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자극과 변화를 필요로 하는 성향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회사에서 30년을 근무하기보다는 여러 회사를 옮기면서 경험을 쌓았거나 한 지역에서 평생 살기보다는 서울에서 지방으로, 지방에서 다시 서울로 이동한 경험이 있거나 하나의 사업만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일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런 말띠를 보면서 좀 한 곳에 정착하지 그래. 너무 자주 바꾸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했을 겁니다. 하지만 말띠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면 지루하고, 같은 사람들만 만나면 답답하고, 같은 환경에만 있으면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듭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장소에 가고, 새로운 일을 해야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것이 말띠의 본능입니다. 이런 삶은 에너지가 있을 때는 장점입니다. 활력이 넘치고, 위기 대응이 빠르며,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거 해도 될까? 하고 고민할 때 말띠는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실패하면 어쩌지? 하고 걱정할 때 말띠는 안 되면 다른 거 하면 되지 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추진력 덕분에 말띠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말띠는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며 새로운 일을 빠르게 배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금방 자리를 잡고 무엇을 하든 빠르게 익히며 누구를 만나든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이것은 평생 움직이면서 살아온 덕분에 생긴 능력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성향이 피로로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항상 내가 움직여야 상황이 돌아가는 느낌, 내가 쉬면 모든 게 멈출 것 같은 부담감이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움직이는 것이 즐거웠는데 이제는 움직여야만 하는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설레던 것이 이제는 피곤하게 느껴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도전이었던 것이 이제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말띠는 가족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움직이는 사람 역할을 맡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분위기가 처지면 말띠가 나서고 문제가 생기면 말띠가 해결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말띠가 앞장섭니다. 가족 모임이 있으면 말띠가 장소를 정하고 예약하고 직장에서 회식이 있으면 말띠가 분위기를 띄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말띠가 발로 뛰어서 해결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역할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도 들었고 사람들이 나를 찾는다는 것이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말띠가 움직이는 것을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고 말띠가 해결하는 것을 기대하고 말띠가 나서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말띠가 멈추면 안 된다는 기대가 생깁니다. 주변은 그 기대에 익숙해지고 말띠는 점점 더 지칩니다. 나도 좀 쉬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좀 나서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도 막상 가만히 있으면 불안합니다. 내가 안 움직이면 정말로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내가 빠지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간 말띠는 이런 딜레마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움직이면 지치고 안 움직이면 불안하고 쉬고 싶은데 쉴 수 없고 달리고 싶은데 어디로 달려야 할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026년을 앞둔 지금 말띠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예전처럼 무작정 달리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멈추는 것도 아닌 제3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2026년 왜 말띠에게 중요한가? 말띠에게 변화의 문이 다시 열리는 해입니다. 활동운이 동운기 회운이 강해지는 해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지난 몇 년간 막혀있던 길이 다시 열리고 멈춰있던 일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며 기다리던 기회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올까요? 첫째, 새로운 제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일과 관련된 제안일 수도 있고 사업이나 부업 제안일 수도 있으며 새로운 사람들과의 협력 제안일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오거나 오래전에 알던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제안들은
대부분 상반기, 특히 1월부터 6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둘째, 이동할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주지를 옮기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혹은 물리적인 이동은 아니더라도 역할이 바뀌거나 위치가 달라지는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말띠에게 이런 이동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활력소입니다. 같은 곳에 오래 있었다면 2026년의 이동은 오히려 반가운 일이 될 것입니다. 셋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집니다. 모임이 늘어나고 소개받는 사람이 많아지며 인맥이 확장됩니다. 말띠는 사람을 좋아하는 띠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즐기는 띠이므로 이것은 말띠에게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고 선별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2026년의 변화는 충동적으로 움직일수록 손해가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026년 말띠 운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회가 많이 온다고 해서 모든 기회를 다 잡을 수는 없고 잡아서도 안 됩니다. 예전처럼 일단 해보고 보자 하는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각각의 기회를 신중하게 평가하고 내게 정말 맞는 것인지 판단한 후에 움직여야 합니다. 2026년은 기회가 자주 보이지만 모든 기회가 말띠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회는 말띠를 성장시키지만 어떤 기회는 말띠의 에너지만 소모시킵니다. 어떤 제안은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어떤 제안은 단기적인 이익만 있고 나중에는 부담이 됩니다. 어떤 관계는 말띠에게 힘이 되지만 어떤 관계는 말띠를 지치게만 만듭니다. 그래서 이해의 핵심은 움직이되 선별해서 움직여라입니다. 모든 제안에 예라고 대답하지 말고 모든 기회에 뛰어들지 말고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지 마세요. 대신 정말 중요한 것, 정말 나에게 맞는 것, 정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선택한 것에는 집중하세요. 예전처럼 일단 해보고 보자는 방식은 2026년에는 피로만 남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다가 모두 중도에 포기하거나 이것저것 손을 대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거나 바쁘게 움직였는데 남는 것이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한번 움직일 때 이 움직임이 2년, 3년 뒤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여기저기에서 제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 새로운 사람, 새로운 계획들이 말띠를 바쁘게 만들 것입니다. 전화도 자주 오고 만나자는 연락도 많이 오고 이것저것 해달라는 부탁도 늘어날 것입니다. 이때 말띠의 본능은 모든 것에 예라고 대답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모든 것을 다 잡으려고 하면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잡지 못합니다. 10개의 기회 중에서 E-3개만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E-3개에 집중하세요. 나머지는 과감하게 놓으세요.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못할 것 같아. 좋은 제안이지만 지금은 시기가 아닌 것 같아 하고 거절하세요. 처음에는 아쉽고 후회될 수 있지만 나중에 보면 그것이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2026년 말띠에게 필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2026년을 준비하세요. 재물은 벌 기회는 많지만 새는 돈을 막아야 합니다. 2026년 말띠 재물운은 수입의 기회는 많고 지출도 함께 늘어나는 해입니다. 이것은 좋은 소식이면서 동시에 조심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돈을 벌 기회는 분명히 생깁니다. 부업 제안, 추가 수입, 혹은 예전 인맥을 통한 기회가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말띠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수입원도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수입 기회가 올까요? 첫째, 기존에 하던 일에서 추가 수입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너스를 받거나 성과급을 받거나 급여가 인상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부업이나 사이드 잡으로 추가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말에 할 수 있는 일이나 저녁 시간을 활용한 일로 부가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예전에 알던 사람이나 오래된 인맥을 통해 일거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해서 일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회들은 특히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1월부터 6월 사이에 여러 가지 제안이나 기회가 들어올 것이고, 말띠는 그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으니 내게 맞는 것,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골라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말띠가 바빠질수록 돈 관리가 느슨해진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말띠의 재물 패턴입니다. 벌 때는 잘 버는데 쓸 때는 더 많이 씁니다. 왜 그럴까요? 말띠는 움직이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돈 관리에는 신경을 덜 쓰게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중에 더 벌면 되지 하면서 지출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열심히 움직이다 보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지출이 늘어나기 쉽습니다. 특히 사람 때문에 쓰는 돈, 활동비, 이동비, 관계 유지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을 자주 만나니까 밖에서 밥을 먹는 횟수가 늘어나고, 여기저기 다니니까 교통비가 늘어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니까 선물하거나 대접하는 비용이 늘어납니다. 하나하나는 큰 돈이 아닌 것 같은데 합치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또한 말띠는 기분이 좋으면 돈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오늘은 내가 쏜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밥을 사거나, 기분이 좋으면 충동 구매를 하거나 분위기에 휩쓸려서 필요 없는 것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말띠의 특성입니다. 계획적으로 쓰기보다는 순간의 기분에 따라 쓰는 편입니다. 2026년에는 돈을 더 벌기보다 돈이 새는 구조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더 많이 쓰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특히 고정 지출을 점검하세요.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들, 습관적으로 쓰는 돈들, 별 생각 없이 내는 돈들을 하나하나 따져보세요. 이 중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정리하세요.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짧은 기간에 큰 수익을 약속하는 제안입니다. 3개월만 투자하면 원금의 2배를 돌려드립니다. 이 사업에 지금 들어오면 초기 멤버 혜택을 드립니다. 이 투자는 절대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같은 달콤한 제안들입니다. 말띠는 기회 감각이 좋아서 이런 제안을 그냥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이게 진짜 기회는 아닐까? 남들은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손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빠른 수익보다 안정적인 흐름이 훨씬 중요합니다. 한 번에 큰 돈을 벌려고 하다가 원금까지 잃는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버는 것이 낫습니다. 특히 원금 보장이 안 되는 투자, 처음 듣는 사업, 아는 사람이 권유하는 투자 같은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처럼 보여도 하룻밤 자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하고 싶으면 그때 하세요. 상반기에는 수입 구조를 점검하고 하반기에 실제로 남는 돈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어떤 수입원이 있는지, 어떤 지출이 있는지, 어디로 돈이 새는지를 파악하세요.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는 실행을 하세요. 그러면 연말에는 분명히 통장 잔고가 늘어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재물 관리 팁을 드리면, 첫째,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세요. 매일은 아니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나갔는지 체크하세요. 둘째, 고정 지출을 줄이세요. 매달 자동으로 빠지는 돈 중에서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해지하세요. 셋째, 충동 구매를 줄이세요. 뭔가 사고 싶으면 하루만 참아보세요. 다음 날이 되면 생각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운 말띠는 혼자 달릴 수 없습니다. 2026년 말띠 관계운의 핵심은 혼자 뛰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말띠는 원래 혼자서도 잘 버티는 띠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말하지 않고 바빠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면 되지, 남에게 패 끼치기 싫어하면서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말띠의 자존심이기도 하고 습관이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체력도 있었고 시간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혼자 다 하려고 하면 금방 지칩니다. 특히 2026년은 해야 할 일도 많고 움직여야 할 곳도 많은데 이것을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면 상반기만 지나도 완전히 지쳐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혼자 감당하려 할수록 피로가 빠르게 누적됩니다. 일도 많고 사람도 많이 만나야 하는데 모든 것을 혼자 하려고 하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띠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말띠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말띠의 속도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해에는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띠를 응원해주는 사람, 속도를 맞춰주는 사람은 곁에 두고 말띠를 더 바쁘게만 만드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구분할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기운이 생기는지 빠지는지를 보면 됩니다. 기운이 생기는 사람은 말띠를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잘할 수 있어. 힘내하면서 말띠를 격려하고 말띠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말띠의 속도를 이해해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가까이 두세요. 자주 만나고 자주 연락하세요. 반대로 기운이 빠지는 사람은 말띠를 더 바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만날 때마다 부탁거리를 가져오고 말띠의 시간을 빼앗고 말띠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거 좀 해줄 수 있어? 바쁘겠지만 부탁 하나만 너밖에 없어 하면서 말띠에게 계속 일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특히 가족 관계에서 말띠가 모든 역할을 떠안고 있다면 2026년에는 반드시 역할을 나눠야 합니다. 집안일을 혼자 다 하거나 부모님을 혼자 돌보거나 자식들 뒷바라지를 혼자 하고 있다면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분명하게 말하세요. 나도 힘들다. 이제는 나눠서 하자. 너희도 해야 한다 하고 말하세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띠가 다 해줬는데 갑자기 안 해주니까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족들도 각자의 역할을 찾습니다. 그리고 말띠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친구나 지인 관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2026년은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는 해이므로 기존 관계 중에서 유지할 관계와 거리를 둘 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만 가까이 두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두세요. 말띠는 사람을 좋아하는 띠라서 관계를 끊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에너지를 쓸 수는 없으니 중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덜 중요한 사람에게는 적은 에너지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현명한 것입니다. 2026년 말띠에게 필요한 관계의 원칙은 이것입니다. 함께 갈 수 있는 사람과 가고, 혼자 가야 할 때는 혼자 가고, 뒤처지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지 마세요. 말띠는 누군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같이 갈 사람은 같이 가고, 못 갈 사람은 두고 가세요.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이 말띠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건강운 과속이 가장 큰 위험. 2026년 말띠 건강운에서 가장 큰 위험은 과속입니다. 말띠는 달리기 시작하면 속도 조절을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하지만 점점 빨라지고 결국 전력 질주를 하다가 중간에 쓰러집니다. 2026년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몸은 아직 움직일 수 있는데 회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말띠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밤을 새워도 다음날 괜찮았고 며칠 무리해도 주말에 쉬면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루만 무리해도 며칠이 걸리고 일주일 바쁘게 지내면 한 달이 피곤합니다. 특히 다리, 무릎, 허리, 심장 쪽은 무리하면 바로 신호가 옵니다. 말띠는 많이 움직이는 띠라 다리와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오래 걷거나 서 있으면 무릎이 아프고 허리도 자주 뻐근합니다. 심장도 조심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답답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가 오면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조금만 더 이것만 끝내고 하면서 무리하면 안 됩니다. 몸이 신호를 보낼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이상 무리하면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면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움직이는 날과 쉬는 날을 의도적으로 나눠야 합니다. 7일 중에 5일을 움직였으면 2일은 쉬어야 합니다. 한 달 중에 3주를 바쁘게 보냈으면 1주는 여유롭게 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리듬을 만들어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말띠에게는 오히려 다음 기회를 만드는 날입니다. 쉬는 것이 시간 낭비가 아니라 재충전입니다. 쉬어야 다음에 더 빠르게 달릴 수 있고, 쉬어야 중요한 순간에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 달리면 정작 중요한 순간에 힘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쉬어야 할까요? 첫째, 일주일의 하루는 완전히 쉬는 날로 정하세요. 그날은 약속도 잡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전화도 받지 마세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있거나, 가벼운 산책만 하거나,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보내세요. 둘째, 매일 밤 충분히 주무세요. 말띠는 밤늦게까지 일하거나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면 시간을 꼭 확보해야 합니다. 하루 최소 6시간, 가능하면 7시간은 자야 합니다. 잠이 보약입니다. 셋째, 몸이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하면서 미루지 마세요. 특히 심장이나 혈압 관련 증상은 절대 미루면 안 됩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거나, 어지럽거나, 한쪽 팔다리가 저리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넷째,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50대 이상이라면 심장, 혈관, 관절 쪽을 중점적으로 검사하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쉽지만 늦게 발견하면 어렵습니다. 건강을 지켜야 2026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회가 많아도 몸이 아프면 소용없습니다. 건강이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2026년 말띠의 운은 시기별로 다르게 흐릅니다. 각 시기마다 해야 할 일이 다르고 주의해야 할 점도 다릅니다. 시기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월 3월 방향 설정의 시기. 새해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제안과 기회가 들어옵니다. 이때는 바로 결정하지 말고 방향을 정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세요. 올해 무엇에 집중할 것인지, 어떤 목표를 세울 것인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인지 생각하세요. 이 3개월 동안 세운 방향이 1년 전체를 좌우합니다. 특히 1월에는 작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2025년에 잘한 것, 못한 것, 아쉬운 것을 정리하세요.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2026년 계획을 세우세요. 구체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는 건강을 챙기자, 올해는 돈을 모으자, 올해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자 정도로 큰 방향만 잡아도 충분합니다. 4월, 6월 기회 선별의 시기. 봄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기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제안이 들어오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기회에 뛰어들지 말고 정말 나에게 맞는 것만 선택하세요. 선택의 기준은 3가지입니다. 첫째, 이것이 나의 방향과 맞는가? 1-3월에 세운 방향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라도 거절하세요. 둘째, 이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단기적인 이익만 있고 나중에 부담이 되는 것은 피하세요. 셋째,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내 능력과 시간을 넘어서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 3개월 동안 2-3개의 중요한 기회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놓으세요. 아쉽겠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7월, 9월 본격적 실행의 시기. 여름이 되면 선택한 것들을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7월 이후부터 말띠에게 가장 중요한 기회가 나타납니다. 상반기에 방향을 잘 잡아둔 말띠만이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주저하지 말고 전력을 다하세요. 지금이 바로 움직일 때입니다. 하지만 과속은 금물입니다. 빠르게 달리되 무리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쉬고 몸이 아프면 바로 멈추세요. 3개월을 전력 질주할 수는 없습니다. 리듬을 만들면서 달리세요. 이 시기에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상반기에 뿌린 씨앗이 싹을 틔우고 노력한 것들이 결과로 나타나며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가 구체적인 기회로 연결됩니다. 이때 느껴지는 성취감이 하반기 내내 말띠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10월, 12월 정리와 안착의 시기. 가을이 되면 속도를 조금 줄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올해 한 일들을 점검하고 잘한 것은 내년에도 계속하고 못한 것은 방법을 바꾸고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특히 관계를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올해 만난 사람들 중에서 내년에도 계속 만날 사람과 자연스럽게 멀어질 사람을 구분하세요. 모든 인연을 다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만 가까이 두고 나머지는 좋은 기억으로 남기세요. 또한 재물을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올해 벌었던 돈을 점검하고 어디로 썼는지 확인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관리할지 계획을 세우세요. 올해 남은 돈이 있다면 안전하게 보관하고 빚이 있다면 갚을 계획을 세우세요. 12월이 되면 2027년을 준비하세요. 2026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2026년에 잘 정리해두면 2027년은 훨씬 수월합니다. 2026년 말띠 운세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해이지만 방향을 잡은 사람만이 끝까지 갑니다. 기회는 많지만 선택하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되고 에너지는 넘치지만 조절하지 않으면 금방 바닥납니다. 말띠 여러분, 이제는 무작정 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멈춰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2026년은 말띠가 다시 달릴 수 있는 해입니다. 다만 예전처럼 아무 방향으로나 달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방향을 보고 달려야 합니다. 모든 기회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기회에 집중해야 합니다.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갈 사람과 달려야 합니다. 속도를 조절하며 방향을 확인하며 내 인생의 말고삐를 내 손으로 다시 잡는 해가 바로 2026년입니다. 말띠에게 말고삐는 중요합니다. 고삐를 놓으면 제멋대로 달리다가 어디론가 가버립니다. 하지만 고삐를 잘 잡으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2026년은 그 고삐를 다시 잡는 해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한 말띠는 2026년 이후 3년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2026년에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 2027년과 2028년은 그 방향으로 달리기만 하면 됩니다. 반대로 2026년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몇 년을 헤매게 됩니다. 그만큼 2026년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말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 멈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빨리 가는 것도 의미 있지만 제대로 가는 것이 더 의미 있습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띠의 2026년이 방향을 찾는 해가 되고 선택과 집중의 해가 되며 함께 달리는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 해가 앞으로 10년, 20년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말띠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똑똑하게 하세요. 그것이 2026년 말띠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